손주가 숙제를 10분 만에 끝냈다는데 공책에는 손주 말투가 아닌 어른 문장만 가득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챗GPT 무조건 못 쓰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손주가 AI로 숙제하는 시대에 어르신이 어떤 말로 대화하면 좋은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세대 이야기도 함께 받아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챗GPT는 숙제를 대신 써주는 답안지가 아니라 질문을 함께 만드는 공부 보조 도구로 쓸 때 가장 유용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사람이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글과책에서 배운 말의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글을 읽은 뒤 그럴듯한 문장을 아주 빠르게 이어쓰는 글쓰기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요약도 해주고 어려운 말을 쉽게 바꿔주고 문제풀이의 힌트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선생님처럼 답을 모두 알고 확인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신있게 말해도 날짜나 인물, 책 제목을 틀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나 출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준 답을 그대로 베끼면 아이는 틀린 내용을 통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챗 GPT의 답은 정답지가 아니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초안입니다. 그런데 손주들은 왜 이렇게 자주 AI를 찾을까요? 게을러서라고만 보면 중요한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숙제 첫 줄이 막막할 때, 긴 글을 읽기 힘들 때, 바로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AI는 가장 쉬운 대화 상대가 됩니다. 특히 글의 순서를 잡거나 어려운 단어를 바꾸거나 내가 쓴 답을 고쳐 달라고 할 때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도 AI를 무조건 없애기보다 어디까지 쓰고 어떻게 표시할지 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썼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 생각을 더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독후감을 AI에게 전부 써달라고 하면 읽은 사람의 생각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은 뒤 내 생각과 다른 점을 질문 3개로 만들어줘라고 묻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입니다. AI에게 답을 받는 것보다 AI에게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이 공부가 됩니다. 그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또 AI가 다 해줬지 라고 바로 다그치지 마세요. 대신 내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할머니에게도 보여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숨기기보다 자기가 한 생각을 설명하게 됩니다. 둘째, 답을 확인하는 역할을 함께 해주세요. 이 문장이 나온 날짜가 맞는지 책이나 믿을 만한 곳에서 같이 찾아볼까? 라고 말하면 됩니다. AI가 틀릴 수도 있다고 차분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규칙을 하나 정해두면 좋습니다. AI의 답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내 말로 새 문장을 다시 쓰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친구 사진처럼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AI를 쓰는 과정과 결과는 학교 과제의 규칙도 꼭 따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대화를 열고 사실을 확인하고 내 생각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AI 때문에 손주와 멀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손주가 화면을 보여줄 때 이게 요즘 네가 쓰는 공부 도구구나 하고 먼저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 그 답에서 내 생각은 어느 부분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감시하는 어른이 아니라 생각을 들어주는 내 편이 되어줍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손주가 챗GPT를 쓰는 시대에는 빼앗기보다 질문을 묻고 답을 확인하며 자기 말로 다시 쓰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오늘 저녁 손주에게 요즘 AI로 어떤 공부를 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